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아담한 산자락에 견달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시골 인심을 나누는 장수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암, 특히 폐암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견달마을. 겉으로 보기엔 한적한 풍경이지만 주민들 사이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네가 지금 다 병자들이에요. 다 한집꼴로에 다 돌아가신 분이 떠나고 싶어 진짜 이 동네를. 당장은 3분 돌아갔지. 그리고 시방 여기 또 할매 하나는 심각해요. 지금 오늘날에. 마을 사람들의 잇단 죽음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도 돌아갔지 않아. 바람이지. 또 여기 성엄마 분녀회장 젊은이도 폐암을 앓고 있지. 또 하나 둘은 없지. 여기 앞에 사람 돌아갔지. 조비 돌아갔지. 뭐 말도 못해. 집집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배는 가요. 그 폐암 선고가 끝나기는 전부 1년 안으로 다. 1년 안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줄줄이 폐암으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최근 폐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마을이장 이현규 씨를 만났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집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1년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 후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한 채 올해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손 쓸 수 있는 연세도 있고 저러니까 손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1년 버티다가 1년 기회 사시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지금도 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집에 어딘가에 계신 거 같고 막 그래 뭐 그런. 결혼 후 이 마을에서만 60년간 살았다는 어머니.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셨기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어머니도 담배를 안 피셨고 아버님도 안 피셨고 뭐 술도 안 드셨고 뭐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신 줄만 알았죠. 그래서 뭐 손 써볼 수 있는 뭐 그런 틈도 없었고 그냥 새도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래도. 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최숙자 씨도 지난해 남편을 잃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이었습니다. 평소 담배를 전혀 안 피웠다는 남편이 왜 폐암에 걸렸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남들은 암이라도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너무 급하게 돌아가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 최 씨와 함께 제주도, 금강산 등으로 여행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남편.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이웃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 아저씨는 돌아갔다고 생각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댕겼으니까. 주민들의 죽음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차경희 씨 집을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왔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자. 언제날 돌아가셨어요? 5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지난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좀 병원에 더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말이 맞더라고요. 진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너무 빠른 속도로 그게 폐암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마을 이장과 함께 그 숫자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러셨고 이용이 그러셨고 견달마을에는 총 27가구 73명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1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 5명이 투병 중입니다.
이 중 폐암이 8건, 후두암이 1건으로 75%가 호흡기 계통 암이었습니다. 암 발생률이 10만 명 단위로 환산하면 1285명으로 전국 암 발생률 361명보다 무려 3.5배나 높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아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견달마을 역학조사와 관련해 자문활동을 해온 안현순 박사는 암의 종류가 폐암에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분포는 지금 뭐 갑상선암,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상위암을 차지하는 데 비해서 견달마을은 폐암이 지금 거의 뭐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폐암 문제는 있는 거예요. 우선은 암 발생률이 높다. 그 중에서도 직업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폐암 발생이 높다. 이거는 문제죠, 그렇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은 암 발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공통적으로 지목한 건 마을에 인접한 공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변 환경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매캐 냄새 나죠. 공장에서 연기가 아주 그냥 뽀얗게 열어놓으면 냄새도 나고 매웠고 아주 망고 이렇게 썰면 아주 매운 데가 얼마가 나는데 지나다니면. 지난 2008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공장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미콘 공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에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먼지가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은 이쪽으로 다 날아온다고요. 그 먼지가 쓸어도 잘 쓸리지 않아요. 미세한 먼지인데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려요. 그런 데서 원인이 있지 않나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창문을 그러니까 열어놓지 못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창문 밖에 먼지가 쌓여 이렇게 손을 한번 만져보면은 그 콘크리트 폐기물 같은 그 고운 입자가 아니라 거칠거칠한 뭐 그런 입자가 쌓여 있더라고. 견달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마을 동쪽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겐 이상 증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식사지구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박경아 씨. 서울보다 공기가 좀 더 맑은 곳에서 살고 싶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재희가 이사 온 직후부터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수시로 코피를 흘려 집안 곳곳에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코 속이 혈어 피가 자주 난다는 처방뿐이었습니다. 양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휴지를 그냥 이렇게 둘둘 뜯어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는 휴지를 한 번 흘리면 2개 정도는 완전히 다 적시게 2개 정도 완전히 다 적시고 거기에 조금 더 묻힐 정도로 그걸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쏟아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비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밤에 잠은 잘 자? 아니요. 왜 잠을 잘 못 자? 코 때문에. 그 작은 애 갈 때 간 길에 같이 가서 보니까 비염이 심하다. 그래서 그 비염의 증상으로 눈 밑이 여기가 이렇게 빨갛고 항상 빨갰었거든요. 그게 비염이 심한 아이들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둘을 키우는 집 냉장고에는 먹을거리보다 약이 더 많습니다. 코피를 멈추게 하는 항생제와 비염 치료제입니다. 아이들이 아픈 이유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분진이 심해 창문도 제대로 열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창문을 보면서 도저히 집을 환기시키겠다는 엄두가 안 나요. 이 먼지가 다 집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다 제가 지금 집 청소를 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며칠 안 돼도 이렇게 까맣게 묻어나게 돼요. 지난해 6월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강경미 씨.
초등학교 3학년인 딸 김에스더는 학교에만 다녀오면 기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한두 달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침을 계속해요. 마른 기침, 캑캑캑 이런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신경이 되게 쓰였는데 괜찮다가 개학하고 또 며칠 가니까 또 했지. 봄방학 되기 전에, 그치? 그래서 계속 또 기침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다녀도 좀처럼 낫지 않는 증상. 강 씨도 그 원인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지목합니다.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다는 딸. 하지만 기침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는 신나게 놀게 해주려고 이사 온 건데 네, 못 놀게 하는 것이 참 그렇죠. 그것도 역시 분진 때문에. 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400여 명이 참여한 1차 등교 거부에 이어 지난달 180여 명이 참여해 3주가량 계속된 2차 등교 거부. 유해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란 요구였습니다. 등교 거부자 중 40여 명은 끝내 일산 중심가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런 뒤에 저런 공장과 이런 집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린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대책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는 애를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